제가 팀 쿡하고 스티브 잡스랑 뭐가 비슷하고 다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조사하면서. 둘 다 어떤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굉장히 비슷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만 보고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둘 다 아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로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완벽주의자다. 스티브 잡스는 퀄리티에 대한 완벽주의자인 것 같고, 팀 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자가 맡은 바를 다 해야 된다. 또 회사로서의 책임에 대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은 그런 완벽주의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오퍼레이션이 완벽하게 돌아가야 된다. 그것도 뭐 내내 그거죠. 뭐든지 하여튼 각각의 역할을 다 정확하게 제때 수행해야지 이게 잘 돌아가는 건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파트너들까지도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완벽주의자 성향이 거기서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의 가능성을 믿었다라는 것도 비슷한 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능성의 종류가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팀 쿡은 그걸 기다려주면서 좀 이끌어냈던 것 같고, 스티브 잡스는 채찍질하면서 그 가능성을 좀 이끌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경외심이라는 게 있는데, 경외심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한테 혼날까봐, 까일까봐, 잘릴까봐 정말 미친 듯이 일하고, 또 그것 때문에 칭찬받는 게 너무너무 가치 있고 기뻤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제 팀 쿡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보람 있고, 뭐 그야말로 따뜻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게 뭐 만족스러우니까 또 같이 일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믿어준다, 내 가능성을 믿어준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종류는 다르지만,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믿고 가는 거는 두 사람 다 비슷했던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상상을 해봤는데, 지금 만약에 애플에게 혁신이 필요하다면, 물론 지금 뭐 워치도 만들고 다른 것들 협력을 통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 혁신을 만드는 게 팀쿡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업 대 기업으로 만나서 혁신을 이루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본인의 개발적 성향을 좀 살려서 진짜 다시 스티브 잡스 같은 뭔가 막 사람을. 라이징 스타가 딱 있다면 그 사람을 되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그 가능성을 이끌어내주는 방식으로 또 혁신이 가능할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CEO로 세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네.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사이클처럼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팀 쿡 스티브 같은 잡스 사람, 사람. 스티브 잡스 사람 이렇게 되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팀 쿡이라는 사람 자체가 한 사람의 스타 파워만으로 팀이나 제품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랑은 서로 잘 맞았지만 그게 상사일 때 잘 맞는 거랑 또 아래에서 또 그걸 좋게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그런 사람을 임원으로는 데려올 것 같은데 CEO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봐요. 팀워크를 어마어마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지연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지 각각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는 이제 차이점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스티브 잡스는 좀 이끄는 편이었고 본인이, 팀 쿡은 위임을 좀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고 기다려주고 또 같이 협력하고 하는 편이고, 스티브 잡스는 본인을 조금 믿었고, 팀 쿡은 뭐 고객들을 비롯해서 남을 좀 믿어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는 본인과 개인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면, 팀 쿡은 커뮤니티, 공동체나 아니면 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고, 해서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또 다르고, 또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또 서로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그냥 제가 이 성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추측을 해보는 건데, 조니 아이브는 스티브 잡스랑 굉장히 죽이 잘 맞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비슷해서 죽이 잘 맞았던 스타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굉장히 외골수고 스타일이 뚜렷하고 이끌고 가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본격적으로 힘을 마구마구 실어주니까 그런 애플 안에서는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 팀 쿡 체제 하에서는 여러 팀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고, 더 이상 중심이 아니고 무리해서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하는 것도 이제는 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니 아이브가 나가서도 애플 디자인을 컨설팅을 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계약 만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프로젝트 베이스로는 할지는 몰라도 더 이상 약간 애플의 외주 디자인 업체 같은 역할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만큼 예전에 스티브 잡스 때 애플과 지금의 애플을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는 예쁘면 엔지니어들은 그냥 만들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한 팀에서 반대하면 그렇게 진행을 무리하게는 안 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여전히 애플 제품은 예쁘기는 한데 뭔가 쇼킹한 건 별로 없죠. 이제는 네. 그렇죠. 되게 디자인적인- 안전하게 가는 편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만들 수 있고 고장 덜 나고. 많은 걸 고려하는 제품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애플 팬보이들은 지금의 애플이 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차이들이 애플 문화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했더라고요. 팀 쿡이 인터뷰에서 스티브 잡스가 내가 스티브 잡스처럼 일할 거였으면 뽑지 않았을 거라. 그쵸. 네. 스티브 잡스도 팀 쿡한테 나처럼 하지 말라고 했고, 내가 어떻게 결정했을지, 생각했을지, 행동했을지를 상상하면서 일하지 말고 본인 스타일대로 하세요라고 되게 강력하게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됐을까요? 후임자 입장에서 전임자가 너무나도 성공적인 전임자였는데 나처럼 안 해도 돼요 라고 했으면 후임자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편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스티브 잡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수 있다는 게. 본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한 5년 동안에 나왔던 제품 라인이나 컨셉이나 이런 거는 팀 쿡의 것으로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어느 정도 비전은 다 만들어 놓고 갔을 거다.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뭐 스티브 잡스도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아까 얘기했던 뭐 펜슬이나 대화면처럼 이런 것도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네.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아이디어라고 어제는 깠는데 그 다음날 와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마치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그 아이디어를 다시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나쁘게 생각하면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그냥 갖다 쓰는, 베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본인이 틀렸으면은 그걸 바로잡는 거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팀쿡한테 회사를 넘겨줄 때도 물론 그동안 팀쿡이 너무나도 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색깔을 유지하고 그 중심을 확실하게 잡는 게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회사로서도 그렇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이 췌장암이 심해져서 이제 말기로 갔을 때 호스피스 간호사를 60 몇 명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나랑 안 맞아, 다음 해갖고 결국에 이제 3명을 남겼대. 죽기 직전까지 자기를 돌봐줄 간호사를. 그만큼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확실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는 이 IT 산업을 마스터하기 전에 자신을 마스터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건 계획이랑은 좀 다른 거니까. 그런 거를 확실하게 내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나다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걸 성공 요인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팀쿡한테도 너는 너답게 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나에게 충실하게 회사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팀쿡은 팀쿡대로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지 않았나 싶어요. But it was his very, very simple focus on trying to make something really beautiful and great. And it really was simple. It wasn't, there wasn't heartwarmingly simple. There wasn't this grand plan of winning or a very complicated agenda. That the simplicity seemed almost childlike in its purity and its truth. And what was shocking was, and what I sort of visually remember, is somehow in reaction to that was, I don't think I've ever seen anybody so happy as I've seen him, just this very simple joy when you sort of realize, actually this is actually working out. This is actually going to be good. This could be great. Right. But it was just the simplicity of that, and that stands in such stark, obviously stands in such stark contrast to the way that he's being frequently and popularly portrayed at the moment. But the just lack of agenda and the selfless just, I mean, he worked so incredibly hard, and it wasn't to make products for himself or for me. I mean, the whole idea was that we made quite a few of them. And there was this, I spoke at the eulogy, and I'm somewhat self-conscious of this because it sounds just a little bit grand, but was very aware that he certainly had a sense of a civic responsibility to make something good. And it's a way that you can somehow make a contribution to humanity and to culture. But yeah, it was that, the simplicity was what I'm sort of left with now, Right. which is beautiful and at the same time a little heartbreaking. If you're a CE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me, is to pick people around you that aren't like you, that complement you, because you want to build a puzzle. You don't want to stack chiclets up and have everyone be the same. And so I believe in diversity with a capital D. And that's diversity in thought and diversity in any way that you want to measure it. And so the people that surrounded me are not like me. They have skills that I don't have. I may have some that they don't have. What we do as a team collectively are able to do some incredible things. And it's because we collaborate, and I see one of my key things in life is to make sure that we collaborate at an incredible level, because we run the company functionally. We're not like the typical big company that has n number of divisions and n number of P&Ls. Everybody is a functional expert, and then we collectively, to get things done, we work together as a team, because the work really happens horizontally in our company, not vertically. Products are horizontal. It takes hardware plus software plus services to make a killer product. And so all of these people, if you were to line us up and talk to everyone, you know several of them, we're all different. And that's the power of it, is that we're not trying to put everyone through a car wash and so they look alike, talk alike, think alike at the end of the day. We argue and debate. If you were to come in our executive team meetings on Mondays, you'd hear a lot of discussion and debate about something. We don't always agree on everything. But we have great respect for one another.
and we trust one another, and we complement one another, and that makes it all work.